봅시다. 센 14페이지 유형 4번이 합성함수의 극한이고, 이 합성함수의 극한 두 문제 57번과 60번을 풀라고 했는데 두 문제 모두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일단 이 합성함수의 극한은 왜 하는가? 그것부터 잠깐 보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함수의 극한, 계산이죠, 계산. 극한의 계산이다. 여기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교과서 프린트를 나눠줬듯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쪼갠다. 쪼갠다는 게 뭐야?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로 쪼개서 생각을 한다. 요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구가 뭐니? 하면 도구가 뭐냐 하면 극한의 기본 성질.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미하는 바는 사칙 연산이다. 실수배도 포함이지만 사칙 연산이다. 그런데 우리가 함수 간의 연산은 함수론에서 연산이라고 했었죠. 거기서 연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연산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러면 두 함수의 연산은 사칙 연산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 합성함수, 역함수도 있는데, 역함수는 궁극적으로 합성함수의 포함되는 형태거든.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게 있다. 엄밀히 말하면 미적분 1에서는 합성함수는 다루지 않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내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벽이 높은 건 아니어서 그래서 해보는 거고, 뭐 이거는 이제 의미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gx분의 fx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gx의 극한값분의 fx의 극한값 각각이 수렴한다라는 전제하인데, 이때 문제는 gx가 0으로 수렴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고, 그러면 지수 단원, 로그 단원에서 했듯이 밑이 같은 것이 지수 법칙이라면 밑이 같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와 같은 질문이 생긴다.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극한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논리가 이제 중요한데 그거는 내용이 길어지니까 일단 뒤로 미루고 사칙 연산 중에 나눗셈. 합성함수부터 먼저 간단함으로 보자. 간단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합성함수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합성함수의 그래프, 이게 다 주제가 그래프잖아. 그래서 여기서 본다라면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건데, 합성함수의 그래프, 합성함수의 극한. 그런데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그래프다 가 되고, 그러면 논리가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기를 두 종류로 배우는데,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일체형은 점 대입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일체형이다. 만약에 그 관점에서 본다라면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일체형으로 한꺼번에 그려진다라면 지금 이게 아닌 상태죠. 그리고 쪼갤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풀어보라고 한 문제 57번을 예를 들어보면 이 fx와 gx를 합성을 하는데, fx가 뭐냐 하면 다 직선이거든. 직선은 1차 함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특징이 뭐냐 하면 기울기가 다 1이야.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든. 이 말은 뭐냐면 닮음 이동이 없어.
그러면 그래프 해석이 가능하죠. 도형이 이동이 되거든.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일 때 gx fx야. 그때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은 범위가 뭐냐면 0보다 크다. 그리고 0의 근처다 이거든. 그때 fx가 뭐죠? x예요. 따라서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gfx는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gx가 돼요. 그러면 이거 이차함수는 머리로 그릴 수 있는 수준이죠. 따라서 일체형이에요. 따라서 분리형으로 볼 이유가 없고 쪼갠다 이 대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논리가 이제 큰탐한테 배우면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얘는 그냥 gx, fx의 그래프를 그린다. x가 0보다 클 때 0 근처에서 이 얘기거든. 그러면 그릴 수 있는 거거든. 일체형이니까 쪼갤 필요가 없거든. 그럼 그냥 그려서 하면 되겠네. 그럼 뭘 그려? y 콜 x-2의 제곱을 그린다. 이거죠. 이렇게 풀면 돼. 그런데 여기 좀 풀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거든. 예를 들면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거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이다. 그러면 1의 우극한이면 1보다 큰 1 근처거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식이 뭐가 되느냐면 y 콜 x-2죠. 따라서 g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되거든. 그러면 gx의 그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 꼭지점이 뭐가 돼요? 4,0이 되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0의 우극한을 0의 우극한을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맞죠? 그냥 거기서 0의 우극한을 생각을 하면 되죠.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큰탐한테 배운 사람은 이제 이런 문제를 남들은 이렇게 풀 때 이거는 이게 가능한데 이런 순서가 있다라면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구조를 알아야 되는 이유야. 지금 이런 것들이 구조잖아. 큰탐하는 수업의 구조. 구조대로 생각을 구조에서 안 시키는 대로 하면 그래프를 쪼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쪼갠대. 뭘 자꾸 미친 듯이 쪼개.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니까 쪼개는데 그릴 수 있는데 왜 쪼개? 그릴 수 없으니까 쪼갠다. 이게 큰탐 주장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교과서 주장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 이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면 계산의 대상이 아니고 이건 뭐의 대상이야? 하면 정의의 대상이죠. 정의. 뭐 갑자기 또 정의의 대상이야. 정의에서 극한 어떻게 구하니? 그래프를 그려서.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름이 분리잖아. 분리를 해. 그러면 이거는 뭐의 대상이 되는 거야? 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극한 단원 구조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지. 분리형이 뭔가요를 지금 고2가 묻고 있으면 선생님이 매우 당황스럽다. 그래서 한번 보자. 예제 프린트로 왜 나와? 센 페이지 14페이지 유형 4번이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 문제 57번을 풀라고 했는데, 봐 리밋 지금 gx는 COT로 한번 gx는 이런 거야. 점점점 그런데 gx래. g 마음이 존나 급해가지고 fx는 gx죠. 뭐냐면 차별함수로 쭉 하는데 여기에 뭐 x가 뭐 0보다 x가 0보다 0의 우극한이지. 그럼 0보다 크다죠. 그리고 이거는 네가 잘 모르겠지만 알아두세요. 0보다 살짝 크다. 여기서 h라고. 우리 내 수업에서 h는 따로 말이 없으면 충분히 작은 양수를 의미해요. 충분히 작은 양수. 충분히 작다라는 말은 수학 기호예요. 충분히 작은 양수.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범위를 뭐라고 했어? 0보다 큰데 0보다
살짝 0의 근처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 그런 국어적인 표현 말고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 범위가 이렇다. 그래서 충분히 작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네가 생각하는 존나 작은 숫자를 생각해. 그것보다 더 작은 게 충분히 작다야. 0.01 0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존나 많이 보다 좀 더 작은 게 충분히 작다야. 선생님 말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일 때 g fx는 얘가 이 범위에서는 그냥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 gx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죠. 따라서 계산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야? 4. 이해 갔나?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인가? 오케이? 1의 우극한일 때 g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니 없니? 하면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 g 아까 했잖아. x-2였나? 직선의 방정식이. 오케이? 그럼 이건 뭐야? 리미트 x가 이거 네가 그래프를 역시 그릴 수 있는 놈이다 라는 거지. 그런데 굳이 수식으로 적어주면 1의 우극한일 때 x-2니까 x-4의 제곱이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 일러. 그럼 얼마야? 9? 그래서 뭘 구하는 거야? 더하기. 그럼 답이 13인가?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라고. 왜 이게 정상인가요? 뒤에 풀이는 이렇게 안 돼 있을 거거든? 뒤에 풀이는 이렇게 안 돼 있을 텐데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인 게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쪼갠다는 거.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는데 그래프를 누가 봐도 그릴 수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그릴 수 있는데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런데 수학자들은 족같은 새끼들이라서 이게 직선이야? 직선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직선은 이게 네 눈깔에 직선으로 보인다고 이게 수학적으로 직선이 맞아? 이렇게 태클을 거는 게 수학자거든. 짜증이 나죠?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올바른 수학적 태도야. 질문을 한다. 이게 진짜 미안하다. 개소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뒤에 풀이 잠깐 우리가 봅시다. 내가 이제 뒤에 풀이가 만족할 만하면 필기 안 하려고. 6페이지 몇 번이지? 57번. 존나 만족스럽지 않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 57번은 그래프가 없죠. 그런데 이제 네 머릿속 속에 문제에서 제시할 그래프와 그 식으로부터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다 머릿속 속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래프에서 생각한다는 걸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다만 이제 거기서 알아둘 건 이거야. 이거는 일체형이고 COT는 일체형이고 분리형은 이거는 풀이는 분리형인데 분리형에서는 이렇게 알아줘요. 꼭 T라 합성함수는 뭐야? 이 이론이 이거죠. 합성함수는 T다. 치환. 치환이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합성함수는 뭐야? 제책이다. 합성함수는 도형의 이동이다. 이걸 내가 함수론 할 때, 그치? 따로 주제를 뽑아서 존나게 강조했던 거였어요. 그치? 이 큰 탐이 이렇게 정리해두면 문제 풀 때 유리하다가 아니라 수학이 그렇다. 수학에서. 이해 갔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함수가 1차 함수일 경우 1차의 개수가 절대값이 1이 아닐 경우를 대비해서 닮음 이동이란 걸 해갖고 도형의 이동을 완성을 시켰던 거고 속함수가 1차 함수인 경우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하느냐면 치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계산을 하잖아. 이게 대수학이잖아.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밑에 걸 하자.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 gfx는 얘를 이제
자, 이거는 뭘 강조하느냐면 이걸 강조한 거예요. 뭐 극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프에서 fx의 그래프에서 어떻게 되냐면 x가 1의 우극한이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죠. 그래서 치환하면 뭐? 치환하면 뭐라고 그랬지? 제한 변역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제한 변역은 뭐니? 제한 변역은 t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프가 잘못된다고 왜 애들 표정이 얼빵하지? 혹시 얼빵하다는 말 아니? 알아? 얼이 빠져 있는 것 같다. 1의 우극한이면 그 y 콜 fx의 그래프에서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1에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1학년 때 가르쳤던 거잖아. 치환하면 뭐? 제한 변역. 이게 제한 변역이에요. 알겠니? 그거를 굳이 네가 알고 있는 부등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거야.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h보다 작다. 이때 h는 충분히 작은 양수다. 그러면 얘는 뭐야? 절대값이 1보다 작아지죠. 다 이해 갔나? 알겠죠? 부등식으로 푼다면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표현으로 쓴다면 이거야. 부등식으로 표현을 대학교에서는 부등식으로 해. 극한은 다 부등식이야. 이거를 입실론 델타 논법 이래요. 그게 뭔데요? 뭔가 그럴듯한데 입실론과 델타는 그냥 그리스어죠. 부등식으로 한다. 인데 뭐 궁금하면 대학교에서 수학과를 안 가더라도 수학과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면 수학과가 아니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일단 그럼 이건 일단 알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요 표현. 이렇게 되면 리미트 t가 1의 병신아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 gt 마음이 존나 급해. 단 이 동생 때문에 씨발 배터리 존나 없는데 녹화해달라고 그러고 빨리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잠깐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9 오케이? 9 여기다 1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3이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제곱은 어디 갔니? 뭔가 마음이 급해지고 있어. 결과는 똑같겠죠. 수학이란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게 다 수학적으로 말이 된다면 결론은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시 쓰기 귀찮아서 여기다 쓰겠어요. x. 잠깐만. 이거랑 2x랑 2x는 당연히 다른 x예요. 2x는 1보다 큰 거고 2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꿔도 되냐 하면 요 문자에 대해서 변수가 뭔지 요 뒤에 있는 부분 중에 변수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해 갔죠? 이게 이제 뭐야? 분리형으로 접근을 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한테 배운 사람은 이런 관점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접근을 해주면 되겠다.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60페이지, 60번 페이지가 아니고. 그래서 뭐 눈깔로 보겠어요. 기억은 패스하겠어요. 뭐 합성함수도 아닌 게 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니은 마이너스 1. 그럼 gx를 보면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죠. 이게 뭐야? 차별함수죠. 선생님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차별함수의 극한을 따지기 위해서는 뭘 하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니는 뭘 해야 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일 때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를 나눠서 생각한다. 이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면 뭐가 돼? 2죠, 2. 근데 요것도 좀, 요거 좋네.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좋다. 자, 그래서 뭔데요? 몇 번이야? 60번. 이것도 중요해요. 알아두세요. 뭐냐 하면 그리고 사실 지금 이거 fx와 gx가 전부 다 직선이죠. 직선 아니면 점이지. 혹시 내가 나눠줬던 그 문제 기억나나? 뭐 fx 플러스 1 빼기 fx 그거 뒤에 풀이해서 어떻게 했니? 쫙 해서 다 적죠? 다 적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 그러면 일체형 그래프 문제가 되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어.
선생님 이해 갔나?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그게 귀찮다라면 그러면 이제 분리형으로 가는 거고, 그랬을 때 니은이 좀 중요하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급하지? 마이너스 1에 릴렉스 좌극한. 거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거야. 차별,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차별 함수가 나와 있죠. 오케이? 차별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는 거죠. 좌우극한을 따지는 거고.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좌극한일 때를 보면 뭐라고 돼 있지? fgx다. fgx다. 이거죠. 그런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랑은 좀 달라져요. gx가 뭐야? t로 놓을 필요도 없는 게 gx는 t가 아니야. 왜 t가 아닌데? t는 변하고 있잖아. 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범위에서 gx는 뭐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 근처지만 뭐야? 그냥 2죠? 그래서 얘는 t가 아니라 뭐라고 적어야 되지? t가 아니라 2다. 얘가 아니고 얘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데? 그럼 뭐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좌극한일 때 여기 뭐라고 적어? ft가 아니고 f2예요. 그런데 이게 뭐야? 상수야. f2가 얼마니?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좌극한일 때 1이야. 그래서 1이야. 이해 갔나? 알겠죠? 이런 것, 요 차이를 강조하려고 내가 뭘 했었느냐 하면 수렴의 정의 1번, 수렴의 정의 2번이 되겠어요. 이거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상수니까 이게 상수야, 상수.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좋은 거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거죠, 이거. 여기가 수렴의 정의 2번. 지금 이해 갔나? 이런 것만 체크할 수 있다면 그냥 합성함수의 극한은 끝이에요. 알겠지?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특히 이거 지금 이해 갔다고 착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복잡한 상황에서 이거 나타나면 이게 그건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생겨요. 차이가 뭐니? 얘는 변수야. 근데 여기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야.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라는 인식을 해줘야 돼요. 이 범위. 이거 범위예요, 범위. 이 벡터가 아니고, 이 화살표는 벡터가 아니고, 범위를 말하는 거야, 범위를. 그 범위를 정의해서 얘기했지. 뭐라고?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걸, 봐봐. 이건 뭔가 운동성이 있고, 얘는 그냥 범위다. 가 아니라 운동성이 나발이고 원래 범위야 그냥. 그거를 범위를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 범위를. 지금 이해 갔나?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 정리하세요. 답은 5.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5. 내리세요. 이걸 말로 할 정도로 쉬운데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fx는 뭐죠? 3의 좌극한이 되겠어요. 따라서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말로만 하니까 좀 그렇다. 귀찮아 죽겠네. 이제 3점짜리 문제인데 모의고사에서. 그런데 중요하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프는 생략하겠어요. 그래서 리미트 풀어보면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fx는
리미트 x가 3의 좌극한일 때 fx와 같고 그래프에서 3의 좌극한은 이거 얼마니? 리미트 x가 3의 좌극한일 때 이 fx는 3이죠. 3. 굳이 적을 필요 없다. 그냥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일 때 fx. 네. 그럼 2의 우극한이면 얼마죠? 3이죠. 그래서 이건 뭐야?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일 때 f 3이다. 사실 내가 여기에 2의 우극한을 적었는데 2의 우극한이 아니라 2의 우극한은 이미 반영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가야 되지만 다른 게 들어가든 뭐든 얘는 원래가 그냥 3이에요. 아, 3이 아니라 F3이에요. F3. 선생님 말 이해 갔나? 그러니까 여기는 무관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위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적은 거야. 뭐가 됐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해 갔지? 얘 그래프는 요 범위에서는 뭐가 됐든 얘 그래프는 그냥 상수야. 그러니까 F3은 얼마죠? 하면 이거지. 3이냐, 2냐, 1이냐? 2죠, 2. 당연히. 그래서 얘는 2다. 그래서 3 더하기 2는 5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 장면. 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네가 헷갈린다라면 그 수렴의 정의 1번과 2번을 칼같이 구분해서 이해하지 못했다가 되는 거거든. 공부를 안 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공부를 했어도 이해를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정확한 이해 다음에 반복을 해야지. 정확한 이해 없이 반복을 하면 지속성과 확정성은 아무것도 없다. 알겠죠? 그리고 이나마도 이건 쉬운 거고 더 어려운 데서 이런 혼돈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뭔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냥 막 현란하게 볼 드리블을 하는데 헛발질 뭐 이용표라고 혹시 아냐? 추억이 헛발질 해갖고 페이크로 사람 다리가 일로 움직이니까 일로 수비하려고 일로 가는데 공은 여기 있고 뭐 이런 거 그냥 공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현란한 페이크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딱 원리는 이렇게 수렴의 정의 1번과 2번을 구분하는 것이다 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이것만 할 건 아니잖아.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의 극한은 마무리하겠다. 그러면 합성함수의 극한이 마무리가 돼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까 장면을 다시 적어보면 이제 또 함수의 극한의 계산. 맨날 함수는 극한의 계산에서 쪼갠다 이거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본 성질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적어. 세 개인데 세 개가 다 각각은 다 알아. 진짜로 문제 못 푸는 다 알아. 공부를 안 한 수포자 빼고는 아는데 그게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몰라. 교과서에서 왜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지를 몰라. 뭐냐면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나눗셈이 있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fx와 gx가 모두 수렴한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뭐 이게 물론 ga가 되겠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 ga 아무튼 이렇게 된다. 이해 갔죠? 오케이. 이게 이제 얘가 뭐야? 베타고 얘가 알파다. 그렇게 적혀 있는 것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단서가 달려 있어? 하면 얘가 0이 아닐 때만 얘가 성립해요. 이게 달려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내가 강조 안 해도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궁금해져야 돼? 그러면 만약에 저 장면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해 갔나? 이건 내가 지수단에서 가르친 논리랑 똑같죠. 그러니까 밑이 같을 때 쓴다. 밑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는 반대구나. 0이 아닐 때 쓴다. 그럼 0이면 어떡하나? 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져야겠어요. 선생님 이해 갔나?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에 대한 답변이, 왜 지웠다가 다시 쓰지? 답변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게 뭔가요? 개념쌤 피세요. 28페이지. 사람들이 신기하게 이걸 몰라. 28페이지 내용을 보면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확인하세요. 확인했나? 이게 그 얘기인지 알겠나? 봐. 박스에 괄호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조건 두 개가 P고 이면 결론 Q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0이다지. 근데 가정 부분에 두 개 중에 뒤에 있는 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분자가 0으로 간다. 단 뭐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야. 저기서 리미트 이렇게 이게 0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래? 저거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다. 그리고 추가로 뭐? 추가죠, 추가. 이거 중요해요. 미정계수 결정도 중요한데 이게 빨간색이고 노란색이 중요한데 이건 더 중요해. 뭐가 다른 건지는 알겠죠?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이것이 중요한 거지. 관계는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고의 흐름이. 이해 갔나? 그런데 이거 다 아는데 이거랑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얘기를 교과서에서 하고 있다를 아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저 전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수렴한다. 그냥 수렴한다고 하면 되나? 알파다. 오케이? 알파다. 요거는 그냥 요거 추가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end면 그러면 결론이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0으로 간다. 이제 이 결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이해 갔나? 논리적 연결이 있게 된다. 그러면 또 이거지. 이게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 이게 수렴한다라는 단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서 더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뭘 생각하느냐? 이게 갔는데 리미트 x가 0이 아니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이게 그러니까 논리를 좀 이거가 엔드 관계가 P지. 그런데 그걸 분리해서 이걸 대존재로 놓고 이게 P고 이것이 Q다. 이거 혹시 이해 가나? P and P1 and P2이면 Q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얘를 대전제라고 해요. P1 요 구조 안에서 조건 가정의 일부가 아니고 이 전체에 해당되는 대전제. 이걸 대전제라는데 이게 논리에서 사용하는 건데 너희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까. 지금 봐. 요렇다는 상황에서 이것이면 이것이다는 말과 이것이고 이것이면 이것이면 이것이란 말은 논리적으로는 같은 얘기야. 결국에는 말만 현란하게 바뀔 뿐이지.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것과 이것이 모두 성립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쪼개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얘기하느냐 나눠서 얘기하느냐 이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얘의 대우가 뭐야? 이거랑
요런 대전자의 요것만의 대우가 뭐냐면 not Q이면 not P2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요. 그러면 다시 논리. 뭐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다라면 다시 올라가서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뭐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요. 그럼 두 종류가 있죠. 0으로 수렴하지 않다의 두 종류는 뭐니? 수렴하는데 0이 아니다와 수렴하는데 0이 아니다와 그러니까 베타다. 그런데 그게 0이 아니다와 발산한다. 인데 발산이면 이제 뭐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다는 생각하지 말자. 너무 복잡해져. 그래 봐봐. 이렇게 따지면은 막 경우가 많아지지. 이게 수학과에서 하는 짓이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런 경우 힘들어하죠. 그런데 우리는 수학과가 아니야. 정신을 차리고. 그런 거 궁금하면 대학교 수학과를 가면 돼. 우리는 문제 푸는 데만 필요한 거니까. 그럼 발산이면 이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것이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러면 결론은 뭐야? 이면 만약에 이것이면 이걸 대전조로 하면 얘는 뭐 알파가 아니다. 수렴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거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알파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저거는 이제 뭐야? 수렴한다 얘기고 알파가 아니다고 적으면 알파가 아니고 알파 2? 뭐 이런 개소리가 나올까 봐 발산한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봐봐. 아, 선생님, 내가 지우겠어요 하면, 잠깐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 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라 뭐가 어렵냐면 이런 게 어려운 거야. 논리적 전개 방식.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이게 지금 내가 뭐 적었, 내가 지금 쓰고 지웠는데 네가 지금 내가 뭐 적었노 이거. 대우 적은 거죠, 이거. 만약에 이렇다라면 하고 지금 뭐 얘랑 얘가 대우 관계다. 이것도 참이 되는 거죠. 이러려고 우리가 논리라는 걸 배우는 거거든. 그럼 그렇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봐, 이건 쉬운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 무한대야. 1 무한대래. 1 무한소야. 무한소를 적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뭐니? 발산이죠. 그 얘기가 이 얘기야. gx는 0으로 가고 gx는 0으로 하고 대전제 gx는 0으로 하고 그리고 얘가 0으로 가지 않는데 수렴하는 경우야. 그러면 결론은 뭐야? 이 전체는 발산한다. 이거 네가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네가 알고 있는 걸 선생은 항상 뭘 강조해? 체계화, 구조화 이런 걸 강조하지. 지식을 구조적으로 알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고 또 다른 거 뭐냐면 이거는 뭐니? 무한대 분의 무한소. 이거 누가 봐도 뭐야? 그냥 무한대죠. 무한대 아니면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요. 왜? 이게 음이면서 0에 하나씩 가까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이해 갔나? 그럼 이것부터 뭐야? 발산이죠.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선생님 말 헷갈려. 그러면 다 때려치고 이걸 말하는 거다. 이건데 나는 이제 이 논리에서 뭐 했냐면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나눗셈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이게 0이 아닐 때 성립한다. 그럼 당연히 0일 때가 궁금해진다. 그 얘기가 이거다. 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세요. 여기까지만.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0이 아니면 그러면 0이면 그래서 이 얘기를 그래서 한 거고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걸 뭐 대전제 취급하고 이게 P, 이게 P, 이게 Q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야? not Q. 그래서 뭐 not P 결론이 된다. 이거고 이게 뭐야? 0분의 1꼴. 이거는 뭐야? 0분의 무한대꼴을 의미한다. 이해 갔죠?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니는 야 0분의 1이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0분의 무한대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내가 0이라고 잘못 얘기했네. 무한소분해. 아무튼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죠. 직관적으로. 너 모르니? 알죠? 근데 네가 아는 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네가 아는 건 파편적인 거야. 나는 지금 뭘 가르친 거지? 네가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으면 이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래서 내가 뭐 지식의 단계는 1단계 이미지. 네가 방금 했던 거.
뭐 무한소분의 1은 무한대다. 이건 그냥 이미지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이미지 가지고 있으면 요거 없어도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다 알잖아. 이게 뭐야? x분의 1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의 우극한이면 무한대, 0의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프가 이미 있는 거잖아.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걸 그냥 이미지 수준으로 알고 있느냐? 그 다음 단계가 뭐야? 관계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야. 여기 다 알고 있는 거라고. 극한의 기본성질을 모르는 사람 있냐? 미정계수 결정 모르는 사람 있냐? 이거 보고 뭐냐? 분모가 0으로 하면 분자가 0으로 하고 분자가 0으로 하면 분모가 0으로 하는데 아 어떤 게 극한이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게 알파인데 0으로 가는 경우가 아닌데 뭐 이지랄 하면서 헷갈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뭐 무한소분의 1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모르냐. 그런데 그 각각은 다 파편적으로 있어. 그 다음 단계가 뭐야? 관계라고. 이것들이 무슨 관계, 논리적 관계가 있는가. 선생님 이해 갔지? 여기까지만 좀 알아주면 더 좀 체계적으로 아는 게 아닌가. 물론 고등학교 과제에서는 여기까지만 제시를 하는데 사실 관계를 말로 제시하지 않아. 그냥 당연히 이것 다음에 이것이 하고 싫었는데 애들은 다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머릿속에 갖고 있다. 그래서 논리전개를 한번 신나게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것 개별적인 내용은 네가 다 문제 풀 때 다 나오는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명제란 걸 배웠다.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본 성질. 오케이. 미정계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두냐면 조금 전에 내가 말로 한 것처럼 1번은 전체가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고 거꾸로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간다. 이때 전체가 수렴하기만 한 게 아니라 0이 아닌 놈으로 수렴할 때다. 0인 놈으로 수렴하면 좀 거시기해진다. 그 얘기죠. 여기 이제 미정계수 결정은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혹시 예습을 해서 알는지 모르겠는데 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가? 연속이면 미분 가능한가? 그거 있지. 예습 방법이에요. 어느 쪽이 맞죠?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틀렸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죠? 증명해보세요가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뭘 이용하냐면 1번은 이용하는 거고 2번은 교과서에 아예 없어요. 분자가 0으로 하면 분모가 0으로 간다. 이건 없어요. 근데 시중에서는 그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게 실려 있는 건데 연결은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봐봐. 그러면 이게 수렴할 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하면 이거지. 부정형 중에서 부정형이라고 부르거든. 뭐 무한소분의 무한소,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 4개. 알죠? 유형에서 정리하잖아. 뭐냐면 무한소 곱하기 무한소는 얼마니? 아, 그 부정형인가? 이런 정신병자가 어딨어. 존나 작은 거 곱하면 존나 더 작겠지, 씨발. 아, 요건 할 필요 없고. 이런데 부정형 그러니까 무한소분의 무한소는 존나 작은 것끼리 비율은 어떻게 될까? 결과가 뭐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지. 결정할 수가 없다 해서 부정형이거든. 선생님 이해 갔나? 부정형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뭐야? 무한소분의 무한소로 연결이 되는 거죠,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 무한소, 이거는 뭐냐면은 무한소분의 무한소 중에서 수렴하는 경우, 그걸 역을 뒤집어서 생각을 한 거고, 얘는 무한소분의 무한소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지. 무슨 논리냐면, 자, 무한소분의 무한소 중에 수렴이다. 이걸 거꾸로 한 게, 이게 무한소야. 그런데 수렴이야.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뭐니? 무한소야. 그 얘기가 저 얘기고, 거꾸로, 이게 무한소분의 무한소야. 그러면 저것 때문에 이게 수렴이겠네? 하면은, 원래 명제와 역은 참과 거짓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 갔나? 이렇게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명제의 단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논리 전개가 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부정형을 할 차례다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다 이렇게 있잖아. 막 이렇게 있잖아. 특히 내가 개념세는 앞으로 수투는 조금 거시기해. 뭐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 네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얘는 이것 때문에, 얘는 이것 때문에, 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거든. 선생님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네가 지금 다 듣고
그렇잖아? 그러면서 네 머릿속에 뭐가 나? 아, 이렇게 잘 정리해 둬야겠다 아니고 언제 쉬지? 씨발 이제 쉴 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잖아? 왜? 머리에 과부하 걸렸지. 하고 싶은 얘기는 개별적인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워. 네가 다 할 수 있어. 직관적으로 야 이거 봐. 분모가 0으로 하는데 전체가 수렴이야. 그러면 분자가 뭐가 되겠니? 그러면 직관적으로 0으로 가야 뭐 수렴할 덩어리가 생기지. 0이 아니면 다 발산하겠는데? 무한대로? 그 생각은 직관적으로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직관적인 이해 정도면 돼. 네가 어려운 건 선생님이 그걸 논리로 연결해서 빡빡 묶고 있죠. 뭐 극한의 기본 성질로부터. 딱 꼬투리가 뭐야? 극한의 기본 성질 펴봐. 어디에 있지? 21페이지 아니지? 17페이지. 이 논리 전개의 시작은 뭐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단 베타는 0이 아니다. 자, 그래서 베타가 0인 세계로 가보자 하면서 지금 푹 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정형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을 공부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네가 자신 없는 건 논리적이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야. 그건 네만 지금 가 아니라 내가 아까 이 흉내 왜 냈니? 나는 안다고. 네가 그런 거. 네가 병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그런 거야. 이런 논리 전개가 힘들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논리 전개, 이런 논리 전개가 어느 정도 선까지 자유롭게 안 되면 수능 킬러 문항은 너랑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될 거야. 아까 전 앞에 수업에서 이거 했거든? 잘 봐. 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였더라? 씨발 존나 힘들어. EX Y는 EX 플러스 2분의 K, K는 1보다 크다. 와, Y는 K 곱하기 2분의 1. 이거 지수함수 문제야. 그 다음에 뭐야 이 중요한 순간에 삑사리는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교점을 A라 하자.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Y콜 2에 X 마이너스 2승 플러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삼각형 AOB의 넓이가 16이다. K의 값은 K도 묻잖아. 뭐 로그 K 더하기 로그 2의 K의 값은 얼마인가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이게 킬러 문항이었어요.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2번 객관식 마지막. 지수함수 로그 함수가 작년에는 공통부분 최강 킬러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막 계산을 해. 지수 방정식 이걸 조점이랄까 이거 놓지. 그래서 이걸 해서 그래서 뭐 이거 딱 하면 이거 뭐 보이니? 방정식 풀려면 이거 뭐 치환하겠다 이 생각 들죠. 그래서 치환하면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 나가고 그 X법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교점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돼. 로그 2의 2분의 K K야. 이게 점 A의 좌표다. 이거거든. 이것의 정체가 뭐냐? 아까 요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y콜 2의 x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과 만나는 점의 점을 B라 하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거든. 그런데 그거 가기 전에 너는 이제 그렇게 하면 뭐야? y 마이너스 k 이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로그 쓰면서 팔 아프네 씨발 뭐야 이러면서 막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넘겨서 뭐 2의 x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 교점을 이걸 하죠. 그렇잖아. 이건 뭐야? 정신 차리세요.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방정식이야. 잠깐만. 그럼 B를 못 구한다는 소리야? 이거 고등학교에서 못 푸는 거야. 솔직히 하는 거. 엄밀히 말하면 고등학교는 수학 박사도 못 풀어. 아직 이것의 해법은 밝혀지지 않았어. 근사값을 뉴턴이 구했어요. 몇백 년 전이지만. 얘 근사값을 극한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접선이 막 해갖고. 그래서 그거를 하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고등학생한테 뉴턴의 방법 극한을 이용해서 푸세요. 그럴 리도 없잖아.
그럼 이제 막다른 길이지. 아까 이제 점A는 이퀄해서 풀었는데 이건 못 푸는 방정식 나왔거든. 그럼 얘는 출제 의도가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점의 정체를 밝혀야 되거든. 이 점의 정체는 뭔가요? 내가 지금 얘기를 쭉 왜 했냐면 이런 논리 전개가 돼야 된다는 게 이게 지금 뭐냐면 아까 전에 이거야. 단 베타는 0이 아니다. 나머지 생각하세요? 하고 질문한 거야. 얘 정체가 뭘까요? 얘 정체가 뭘까요? 어려워. 결론을 얘기해주면 이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문제잖아.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인데 뭐가 나왔어? 로그가 나왔죠? 선생님이 뭘 강조했죠?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이 점 아까 두 지수함수의 교점이었잖아? 역함수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y 콜 x 대칭. y 콜 x 대칭을 해야죠. 역함수니까 y 콜 x 대칭. y 콜 x 대칭을 하면 뭐죠? k, 로그 2의 2분의 k야. 자, 이 점의 정체가 뭐죠? 뭐겠니? 역함수 지금 로그함수지. 그래서 y는 로그 2의 2분의 x 위의 점이다 가 되거든. 그러면 이거면 그럼 얘의 정체는 뭐죠? y 콜 2의 x 플러스 1 위의 점이다. 얘의 정체가 뭐라고? 이 위의 점이야. 선생님 이해 갔나? 이걸 파악하라는 거야. 여기에다가 이거 넣어봐. 그러면 K가 나오지. Y가 K가. 그럼 이거 생각을 어떻게 하는데? 뭐 이거 시작이 이거야. 이거 아까 거기까지 갔더니 안 돼.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도착을 했어. 이걸 네 혼자서 해야 돼. 이게 아니면 이제 자취 방식 구하기로 갈 수도 있어요. 뭐 이퀄 이게 X야, 이게 Y야.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니?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거든. X와 Y의 관계식을 이거 Y니까 여기 넣어. 그럼 아까 이렇게 바로 나오지. 그럼 애들은 그게 더 쉬운 줄 알아. 평가원이 자취 방식 구하기 문제로 낸 게 아니거든. 역함수로 이렇게 하라는 거 낸 거거든. 그래서 선생은 지금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야. 요 위에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 이게 뭐야? Y콜 2의 X 플러스 1이야. 이거 Y콜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두 개는 무슨 관계니? 하는 거죠. 누가 봐도 평행이동 관계죠. 이건 쟤네도 있는 문제지. 왜? 넓이 구하라고 한 거 있잖아. 누가 봐도 평행이동 거지. 그럼 내가 뭐 하라고 그랬니? 하면 평행이동은 점의 이동. 이건 뭐야? 하면 유일한 교점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아, 병신아. 마이너스 1,1이죠. 0,1에서 왼쪽으로 간 거지. 얘는 0,1에서 오른쪽 왔으니까 2, 마이너스 3이죠. 오케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왜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뭔 말인가요? 지금 봐.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나는 지금 유일한 교점을 이동을 시켰는데 이 3. 이거 3이 아니고 병신아 미안. 이거 잘못 적었죠? 잠깐만. 아니 잘못 안 적었는데 1이 맞는데. 아 문제가 잘못됐나? 내가 아까 기억을 잘못했나? 이거 맞는데? 그렇죠? 이해가 갔어요. 어우, 잘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3, 3.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이 AP가 아니야. AP는 여기에 있는 점이고 B는 여기에 있는 점이야. 오케이? 그래서 가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똑같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간다야. 그런데 뭘 했어? 넓이를 물었죠. 넓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넓이는 뭐? 3의 일체. 이 길이와 이 길이.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이건 뭐죠? 1. 원점이야. 그럼 이건 뭐야? y 콜 x야. 오케이? 그래갖고 얘랑 곱해서 16의 2배가 되도록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거든.
이해 갔나? 근데 뭐 다른 건 됐고 내가 지금 그 문제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이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 풀이가 쭉 또 가거든. 이 급의 발상이 킬러 문항인데 이 킬러 문항의 논리 전개에 비하면 이거는 조금 뭐 쉽다는 아니야. 고급이야. 논리 전개가 돼야 돼. 논리 전개를 추론이라고 하거든. 추가 민다. 논리가 굴러간다. 추론이라고 하거든. 근데 난 수업 시간에 이런 걸 지금 수업 때 이렇게 하고 이걸 개별적으로 했으면 진도가 더 빨리 나오고 니들이 뭔가 더 많이 깔끔하게 배웠다는 느낌은 들겠지만 이런 문제 푸는 역량 강화와는 아무 상관없는 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럼 네가 힘들잖아. 힘들게 운동을 해야 근육이 커지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제 근육이 키워지지는 않잖아. 팔굽혀펴기 관절만 무리가 가는 거지 지금.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천천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건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논리 전개가 약하기 때문에 논리 전개를 지금 훈련을 충분히 해주면 된다. 지금부터 훈련을 하세요.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이런 논리 전개를 알아서 이 극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을 해줘야 된다. 가 주제였어요. 정리하세요.